아마 한국 축구의 불멸의 스타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박지성, 손흥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마 이분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에는 제가 제일 잘했고 또 박지성 시대에는 박지성 선수가 제일 잘했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최고입니다. 손흥민 파이팅! 네. 진짜 정말 절묘하게도 저희가 말씀드린 선수 다 나왔죠, 이름이.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마지막에는 손흥민 파이팅 했는데 왜 저희가 이 모습을 보여드린 걸까요? 네, 바로 탄원서 때문입니다. 아하.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2일에요.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어허. 이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 가운데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요.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하고 밝히면서요. 조국의 두 아이들은 모든 걸 내려놓았으니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탄원서 제출이 됐지만요. 또 반대로 네.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재판 관련해서 탄원서를 차범근 전 감독이 냈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최정화 기자님.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러신 분들만 약간 의아하다, 생뚱맞다. 여기서 왜 갑자기 차범근 전 감독 등장하지? 혹시 인연이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하고? 일단 탄원서를 썼다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허. 일단 차범근 감독 측에서 밝힌 내용은 이러한데요. 이 차 전 감독이요,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성적이 사실 이 팀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네. 멕시코 네덜란드에게 패하면서 이 두 경기 만에 현장에서 경질되는 상당히 뼈아픈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때 네덜란드한테 한 5대 0인가 졌던 걸로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실망한 국민들이 이 차범근 전 감독을 향해서도 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네. 이 차범근 감독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특히나 가족을 향한 비난까지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특히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차두리 한국 축구대표팀 코치가요. 고려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이 국민들 사이에서 진학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일부의 이 비난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경험 탓에 이 차범근 전 감독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은 없다 하지만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이 정치적 성향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요. 아무리 이게 설명을 들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쾌하게 이게 두 사람이냐 이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탄원서를 낸 자체가 무슨 흠결은 아니니까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인연은 없지만 차범근 전 감독이 자신의 가족, 자신을 비롯한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을 어떤 그런 게 겪었던 걸 경험담을 비춰봐서 갑자기 그러면 김현일 평론가님 갑자기 진짜 수년에 1998년 월드컵 때 나 정말 그때 5대 0 수모당하고 정말 문매를 맞고 여러 문매 맞고 그때 뭐 아들 차두리한테도 가고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서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국 전 장관 아들, 딸들도 저렇게 피해를 당해서 이제는 좀 재판부가 좀 선처해 좀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탄원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글쎄 주장하는 바로는 그쯤이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허. 개인적인 판단은 좀 그렇게 내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거나 그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표현의 자유고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불법 행위가 드러나서 이것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가 올바른가 그른가의 판단을 법원이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과 이후의 처후 처리 과정을 겪는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마치 그쯤이면 되었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얹어서 탄원서를 내는 것이 과연 네.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용옥 전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그 차범근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조민 씨나 조민 그 남매에 대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이 한 행위가 마치 본인도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차두리 그 선수가 마치 그 공을 안 차고 차범근 감독이 대신 공을 차주기라도 했느냐 내지는 있지도 않았던 구단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 경력을 조작이라도 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네. 말을 보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설득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봐서도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요.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선처를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부모가 죄값을 받았으니까 그 자식들은 선체해 주세요라는 탄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식들이 지금 반성했으니까 엄마 아빠 용서 지금 내용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차범근 전 감독이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은 했겠습니다만 통상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 탄원서 작성 주체에게 그 탄원서 내용을 보여주고 그 내용에 가감을 해서 탄원서를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아마 차 전 감독이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긴 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이 정 전 교수 내지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까지는 수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아마 통상적인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탄원서와는 일부 내용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통상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아는 인물이 피고인의 평소 품행과 행적을 토대로 굳이 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네.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항소심이 진행돼 왔고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5년형 등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인데 네. 탄원서 제출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피고인들이 통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판결문에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구하고 있다는 가명 사유를 적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게요. 뭐 탄원서는 앞서 말씀드리면 쓸 수 있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뭐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배경이나 그리고 인연도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표현의 자유니까요. 어쨌든 결과 재판에 영향 미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